아니, 배터리라는 걸 급속 충전하면은 무조건 나쁩니다. 급속 방전하면 무조건 나빠요. 로그. 네, 모카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모카존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하 4층에 이 자리에 항상 모카 차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직원들이 오늘은 어떤 차를 타지? 하고 골라서 가면 저희가 5대 있는데 그 중에 4대가 나가고 한 대는 안 나갑니다. 항상 저 차를 안 가져가. 항상 여기는 전기차를 가져가요. 레이도 가져가. 콜레우스가 나빠서 안 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데 안 나가는 이유는 저게 하이브리드라서 가솔린 엔진이 도는 그거가 싫어서 안 가지고 나갑니다. 무엇보다 기름이 되게 뭐랄까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죠. 자기 앞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자기가 기름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름 넣는 게 귀찮아서 약간 좀 애매하죠. 내가 계속 탄 게 아닌데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게 애매하잖아. 가솔린 차나 하이브리드 차의 문제는 언젠간 누구는 정비를 해야 돼요. 누구는 카센터에 끌고 가야 돼. 카센터 끌고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거고, 회사 차는 그거 어렵습니다. 개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뭐 어렵다고 해 라고 하지만 회사 차는 아무도 안 해. 이거 아무도 안 해.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회사에는 가솔린 차가 없다. 하이브리드조차 안 탄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를 가솔린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도 가솔린 차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가솔린 차인데 그게 조금 연비가 좋은 것 뿐이지 그게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좋은 점이 있죠. 엔진이 작동이 별로 안 돼. 전기 모드로 가는 시간이 길어. 이거는 좋은 점이죠. 아주 좋은 점이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가솔린 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만큼 인기가 있진 않아요. 하물며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는 누가 그걸 가솔린차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냥 가솔린차의 연비를 조금 어시스트하는 정도의 자동차다. 물론 연비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어떤 목표를 놓고 그걸 최적화시키는 걸 정말 잘해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연비는 잘 뽑았어. 근데 애초에 이 디렉팅 자체, 방향성 자체가 전기차를 가기 위한 중간적인 단계의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이건 하이브리드라기보다 그냥 가솔린차의 어시스트다. 가솔린차의 연비를 향상시킨 자동차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C레이트가 높은 자동차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작은 자동차가 모터의 출력이 세다면 C레이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방 망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 도요타 같은 경우는 금방 망가집니다. 도요타는 예전 하이브리드가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확실히 프리우스 초기 모델 2세대, 우리나라에서 인기 끌었던 건 프리우스 2세대죠. 프리우스 2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 5, 6년 되면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야 됐어요. 그게 200만원, 300만원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2, 300만원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하려니까 뭐야 이거 하이브리드가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더니 경제적이라더니 결국 돈이 더 드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물론 배터리 교체 안 하고도 꽤 탈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교체를 안 하면 연비가 툭툭툭 떨어져서 그래서 일반 가솔린 차와 연비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예전 하이브리드죠. 그때 당시는 배터리가 NIMH라고 하는 거,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요즘은 더 이상 그런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없죠. 이제는 도요타도 다 전환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배터리가 그래도 이제는 꽤 많은 내구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연 방전도 좀 줄어들고 연비도 더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도요타는 지금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C레이트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게 C레이트가 뭐냐면 순간적인 피크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C레이트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면 배터리 전체를 놓고 보면 마지막에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나 느려. 처음에 배터리 충전 시간은 너무나 의미가 없어. 왜냐면 10% 이하로 방전시키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100% 충전은 마지막에 배터리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씩 야금씩 하는 거를 그걸 굳이 배터리 충전 시간에 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한 지점을 짚어서 얘의 충전은 어느 정도 된다, 최고 충전은 어느 정도 되는 애다, 전체가 만약에 1시간 충전되는 애면 얘는 지금 C레이트가 6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10분 만에 다 충전될 수 있을 정도의 피크가 있다는 거예요. 피크만 10분 만에 다 충전되는 그런 배터리가 어딨어. 그런 배터리는 애초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크가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방전도 C레이트를 얘기합니다. 방전 C레이트도 마찬가지로 피크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방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피크 타임에 얼마까지 방전될 수 있는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크 타임이 얼마나 될까? 하이브리드 배터리 중에는 피크 타임에 10C까지 되는 배터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망가집니까? 배터리 망가질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지도 않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보증하는 보증기간이 길게는 8년이에요. 8년을 보증하고 주행거리는 뭐 16만 킬로 뭐 이래요. 보증기간을 만드는 순간 이걸 여기서 보증했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얼마니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는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만약에 리콜을 하잖아요. 리콜을 하면 리콜 할까 말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리콜 했을 때 얼마고, 그리고 무상 수리를 했을 때 얼마고, 이렇게 대응 방안에 따른 금액이 1원 단위까지 다 계산돼서 나와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야. 보증을 내가 이걸 3년 보증했을 때 얼마고, 4년 보증했을 때 얼마고, 5년 보증했을 때, 보증했을 때 보증을 받는 차량 대수, 보증을 했을 때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거야.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를 파는 게 아니고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했을 때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질 수 있어요. 보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보증기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돼요? 보증기간을 정할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받지 않도록 정해야 됩니다. 아니, 차 한 대 팔면 얼마 남을까? 예전에는 차 팔면 50만원씩 남았습니다. 한 대 2천만원짜리 차를 팔면 50만원 남았어. 말이 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마진이었어요. 근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 마진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현대기아가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갖고 있어서 요즘은 거의 9%, 10% 갑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 차를 팔면 200만원까지도 남는 거야. 엄청나죠. 현대기아가 그렇게까지 마진 구조가 좋아졌다. 그런데 만약에 배터리를 보증하면, 배터리 한 대 보증이 들어가면 배터리 하나가 얼마입니까?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짜리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해줘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 생각해보세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300만원씩 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도 있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배터리를 교환해줘봐. 지금 차 한 대 팔았을 때 지금 현대기아가 마진이 정말 좋아져서 2천만원짜리 200만원, 5천만원짜리 전기차는 그거보다 마진이 훨씬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팔면 250만원 넘어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마진이 적어요. 그래도 한 뭐 7% 남는다고 쳐봐요. 4천만원짜리 차 팔면 한 300만원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리콜이 들어와. 배터리가 만약에 보증기간을 못 버텨. 요즘 들어서 5년, 6년 보증하잖아요. 5년, 6년 보증했는데 보증을 못 버텨. 그러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동차에서 망하는 거예요. 차에서 200만원 남겼는데 500만원을 물어주면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자동차 회사가 하이브리드 한두 대 파는 것도 아니잖아. 하이브리드 몇 대 팝니까? 전기차 몇 대 팔아요? 전기차는 좀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는 파는 대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그게 다 보증이 들어온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 이 차를 보증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보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완성차 메이커의 말을 들어라. 자동차 내구성에 대해서도 이상한 엔진오일 넣는 분들 많으시죠? 이상한 엔진오일 넣지 마세요. 엔진오일은 엔진에 대해서 보증하는 회사의 말을 들으세요. 뭐 여러가지 얘기 있잖아요. 엔진오일은 뭘로 갈아야 돼요? 뭐 제로 W20을 많이 쓰는데 제로 W20은 너무나 묽어서 그게 엔진 보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5W30 정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그거를 제조사가 잘못하면 보증 걸릴 수도 있는데 잘못해서 이거 엔진 깨지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제로 W20 쓰면은 엔진 깨진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엔진 깨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 충분히 검증해서 충분히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자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자동차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소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보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만한 물건을 차 안에 만들어 넣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충분히 납득되고 충분히 보증 가능한 수준에서 차를 만들어요. 아니, 이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알아? 아, 이건 10년 후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떻게 알아? 10년 후에 가봤어요?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건가? 배터리가 얼만큼의 퀄리티인지, 얼만큼을 사용하는지, 자동차 구동에 배터리가 얼만큼 참여하고 얼만큼의 어시스트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우린 모르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사예요. 10년 뒤에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올 순 없어요. 그렇지만 10년치 주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15,000km 타잖아요. 15,000km 타는데 15만 km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요. 15만이 아니라 30만 km 이상 테스트를 합니다. 엔진만 떼서도 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따로 떼서도 하고 차에 실어서도 하고 차를 가지고 실주행 테스트하고 온갖 것들을 합니다. 24시간 돌려요. 밤에도 타고 낮에도 타고 뭐 올림픽대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장막으로 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 안 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확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3년 보증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제서야 우리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어시스트를 많이 하도록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는 형편없다? 배터리가 어시스트 안 하는 자동차를 만든 게 잘한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배터리 어시스트 많이 해야죠. 이제 당연히 자동차가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하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제 점점점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 들어섰을 때 점점점 모터의 중요성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당연히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이제 E4 시스템도 한다고 하잖아요. E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현대기아가 지금 E4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럼 전기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거고, 배터리를 어떤 면에서는 더 가혹하게, 어떤 면에서는 더 액티브하게,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배터리라는 걸 급속 충전하면은 무조건 나쁩니다, 급속 방전하면 무조건 나빠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왜 현대기아는 급속 충전을 몇십 분 만에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까? 왜 800V 시스템을 써요? 아이오닉5에는 왜 출력이 그렇게 높다고 광고를 합니까? 그러면 배터리 금방 망가질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 많이 쓰면 배터리 많이 망가지겠지, 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발전이 없는 건가?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알고 있었던 옛날 그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발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배터리도 더 퍼포먼스가 높은 배터리가 나오는 거고, 더 문제없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내놓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의 내구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들은 계속 발전해 오는 거죠. 엔진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도달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이 모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카라고 말하는 엔진들이 대충 600마력이에요. 엔진은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좋아질 데가 별로 없다. 전기차는, 전기차의 발전은 어마어마하죠. 부가티 2000마력이에요. 뚜르비용 2000마력입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1000마력이 넘죠. 이번에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1000마력이에요. 1000마력.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해. 모터의 기술 발전은 정말 빠르고, 그 모터의 기술 발전은 단순하게 그냥 출력만 때려 넣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계속 향상됩니다. 크기도 더 작아져요. 작은 크기에 더 훌륭한 모터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에너지를 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배터리를 덜 혹사시키게 만들고, 같은 배터리량으로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모터를 계속 발전시켜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엔진의 기술 발전이 멈춰 있는 걸 모터로서 계속 더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 출력을 높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게임에서 캐릭터 만들 때 밸런스 육각형에 여기서 나는 공격만 이만큼 하고 방어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렇게 삐죽하게 만드는 거, 그건 잘못이겠죠. 그건 잘못이죠. 근데 애초에 모든 것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모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으로 이 모터를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하이브리드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특히 팰리세이드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일단 배기량은 2000cc 배기량으로 세금 좀 덜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출력이나 연비나 이런 것들 더 잘 하고, 그리고 차도 더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좀 더 키우고.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가 가솔린하고 똑같이 다니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의 느낌 물론 있어야지. 그렇지만 가솔린보다 더 뛰어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전기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느낌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전기차 못지않은 주행 감각인데 하이브리드지만 이 정도라면은 굳이 전기차로 안 가도 이 하이브리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줘야죠. 지금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시리얼 모드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시키는 요 순서대로 가는 요 시리얼 모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시리얼 모드가 너무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 요거는 좀 아쉽다.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리얼 모드로 EREV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가 EREV를 만들지 않을 게 아니잖아요. EREV를 만들 텐데 그 EREV를 만들 때의 그 기술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도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좋아지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좀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연비에서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그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주행 감각도 나쁘지 않은, 주행 감각도 산뜻하고 더 발랄하고 이 전기 파워트레인의 느낌을 더 많이 살린 파워트레인으로 좀 전환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현대 화이트입니다. 더 좋은 자동차 많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작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걸 잘 반영하셔서 최강의 자동차로 거듭나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닉을 타고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